오늘은 토지개발 완의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교재 188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끔 되면 아무 행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물론 공작물 설치나 농작물 재배 또는 농작물에 약을 주는 행위도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게끔 되면 제가 이렇게 교재는 없지만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연계되는 걸 정리를 해놨는데 제일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보존 대책 1, 2권역이 있고 수변구역이 있고 공장 설립 승인지역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만 지정이 되는데 언제 지정이 되냐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이미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지정하고 거기에는 그곳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주택이나 일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은 허가를 내주고 그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을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이 환경정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존대책 1권역, 2권역인데 수질보존대책 1권역, 2권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옆에 있는 도시에 정해졌는데 도시를 전부 다 건물을 못 짓게는 할 수 없다 보니까 수질보존대책 1권역, 2권역으로 하는데 1권역 그러면 토지의 지목이 임야대지가 아닌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하나의 필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택지 분할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질보존대책 1권역은 엄격히 규제가 되고 똑같이 수질보존대책 2권역은 그렇게 규제가 심하지 않고 정화조를 20ppm 이하로만 만들어 놓게끔 됩니다. 근데 수질보존대책 1권역, 2권역이라도 만약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수질보존대책 1권역, 2권역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즉 수질보존대책 1권역, 2권역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곳은 수질보존대책 1권역이나 2권역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 거고 수질보존대책 1권역, 2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이라고 되어 있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수변구역이라고 있는데 수변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 강 양옆에 500m까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수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건물을 못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질 수 있기는 질 수 있는데 용도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물을 질 수 있기는 질 수 있는데 정화조를 10ppm으로 떨어뜨리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지역 그러면 이 수변구역은 수변구역 다시 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 강 양옆에 500m가 수변구역인데 그 강의 상류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는 폐수를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라 하기 때문에 공장 설립 승인지역에서는 공장을 못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종류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물도 있고 못 지을 수 있는 건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계되는 네 가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수질보존대책 1권역, 2권역, 수변구역,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190표에 보면 제1항의 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를 행위를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밖에 곤종물 신축, 증축, 개축, 이종, 임목, 대나무의 재배,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그 밖에 형질의 모든 것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정비구역인데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이미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건물을 짓게끔 하되 거기에 오폐수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은 근생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듭니다. 자, 원거주민 또는 보호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다음 항목에 어느 할 때는 환경정비구역에 지정돼서 건물을 짓게 한다. 200제곱미터의 주택 및 연면적 60제곱미터의 부속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주택,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등 소재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이런 정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수질보존대책지역인데 수질보존대책지역은 제 1권역이 있고 2권역이 있다 그랬죠. 1권역에서는 필지 분할이 제한되고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전 가족이 이사를 와서 거주를 했었던 사람에게만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이 예전에 이 농지를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이 없어져 갖고 농지를 많이 외지 사람들이 사서 개발할 때 건설업자들이 수질보존 대책 1권역의 땅을 사서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필지 분할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권역에서는 엄격하게 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권역이 있습니다. 2권역에서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 건축할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은 하수 처리를 정화조를 20ppm 이하로 떨어뜨리는 조건인데 우리가 서울이나 어디든지 아무 데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건축하고 할 때는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화조가 일반으로 판매하는 것이 20pp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보존 대책 2권역에서는 정화조를 20ppm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다 20ppm짜리 정화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질보존 대책 1권역이든지 2권역이든지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게끔 됐을 때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수변구역이라고 있죠. 수변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강물이 흘러들어가는데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 양옆에 500m 이내를 전부 다 수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수변구역도 용도 지역이 있을 겁니다. 보면 용도 지역인데 원래는 식품 접배업이나 숙박업이나 목욕자나 관광수법 공동주택은 못 짓게끔 돼 있는데 다만 10ppm 정화조를 10ppm 이하로 떨어뜨리는 조건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수변구역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에서 500m 이내에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는 내가 건물은 질 수가 있지만은 정화조를 10ppm 이하로 떨어뜨리는 정도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것이 10ppm 이하로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보통 20ppm 정도의 3배가 들어갑니다. 근데 건축법에 의해서 식품 적개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이 면적에서 넓어지는데 넓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정화조를 만들기 위해서 몇 천만 원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음식점 같은 거를 뭐 50평, 60평 이렇게 질 때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질보존 대책 1권역, 2권역, 수변구역 해갖고 종류별로 건물을 질 수 있는 종류를 뽑아놓은 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끔 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이런 얘기는 가능하고 이거는 1권역에서 하고 2권역에서는 가능하고 수변구역에서 가능하다.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런 규제가 있는 거를 이 정리한 걸 보시게끔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지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변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의 상류에
건축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그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중에서 이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공장은 지으면 된다 안 된다는 걸 심사를 하는 것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장은 지을 수 있기는 있는데 못 짓는 것이 아닌데 공장 종류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를 받아서 지어라. 즉 폐수를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공장인 경우에는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를 한다. 이것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수질보전 대책 1권역, 2권역, 수변구역, 그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제일 강한 거고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제일 약한 곳으로 있고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보전 대책 1권역만 제가 보면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좀 조심하면 되고 2권역이나 수변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정화조를 20ppm 만들면 된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 대책 2권역은 정화조를 무조건 20ppm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하수 처리구역 이렇게 돼 있죠. 하수 처리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보전 대책 1권역이나 2권역에서 이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곳 안에서 집을 지을 때는 오폐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는 곳이 하수 처리구역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수 처리구역으로 돼 있는 곳에 집을 지을 때는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따라서 수질보전 대책 1권역이든지 2권역이든지 돼 있는데 거기에 하수 처리구역으로 돼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집을 지었을 때의 오폐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수질보전 대책 1권역이 됐든지 2권역이 됐든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하수 처리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